늦은 밤 구불구불한 산골도로에서 시속 150km로 질주하며 폭주를 일삼던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폭주 소음은 인근 주민들이 잠을 설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2달간 잠복 수사한 끝에 막을 내린 폭주운전 사건을 파헤쳐봅니다. 아니, 위험한 산길에서 폭주 운전을 펼친 운전자들이 붙잡혔습니다. 뭐 영화 분노의 질주를 흉내낸 건가요? 10대들인가요? 어린 친구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10대는 아니고요. 네. 20, 30대 젊은 운전자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알만큼 알 사람들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폭주행위 등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21일 사이에 경남 밀양과 사천, 그러니까 이 전국적으로 4곳에서 일명 와인딩 그리고 드리프트 이걸 통해서 과속, 중앙선 침범, 운전 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 중 10명을 보니까 밀양댐에서 양산 베네골까지 왕복 2차선의 지방도로 약 7.1km 구간에서 와인딩 운전했습니다. 아이고. 좀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줄지어 운전하는 행위를 와인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4대, 5대 줄지어 가지고 이 도로를 산길을 달렸는데 제한 속도가 60km였어요, 시속. 근데 도로 특성이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140km까지 속도를 내면서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그래서 참 위험한 그런 질주를 한 겁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더더욱 그 영화 흉내 낸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 영화는 영화일 뿐 따라하지 말자. 이건 뭐 이미 80년대부터 우리가 구호처럼 부르던 건데 지금 이 도로가, 이 구간이 뭔가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밀양댐 인근 도로가 산길이에요. 인적이 드뭅니다. 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습니다. 과속 카메라가 없군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마음 놓고 질주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사실 폭주족들한테는 좀 알려져 있던 장소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길이고 어둡고 사람도 없고 단속도 안 되니까 계속 달리고 모여서 이걸 즐긴 거죠. 그리고 주말 야간에는 특히 사람들이 없어가지고요. 드리프트, 와인딩을 했는데 뒷좌석 의자까지 없애는 불법 개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게 경찰 관계자에게 좀 들어보면 드리프트라고 이게 그 클러치랑 핸들 조작을 통해서 이 막 그 급 정거를 한다고 할까요? 그 영화에 나와요. 쭉 이렇게 떠가듯이 하는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몸이 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스릴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걸 느끼기 위한 그런 상황들. 또 와인딩을 하면 빠른 속도로 구불구불한 길을 가기 때문에요. 그것도 스릴이 있다고 하네요. 그걸 느끼기 위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20, 30대 운전자들이 이런 폭주를 벌인 겁니다. 아니, 손수호 변호사, 이게 뭐 스릴 당연히 뭐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근데 주민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주말 심야 시간대에 이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잠을 잘 못 자요. 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음이 날 텐데. 게다가 저게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이 우리 집 마당으로 덮칠까 봐 무서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실제로 사고도 났습니다. 뭐 5월 말에도 이제 4대가 그들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났는데 결국 이거는 인근 주민들의 어떤 그 불안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전을 하는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에도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뭐 10대라면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러겠지만 20, 30대라면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일 텐데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쪽으로 보자면은 어떤 뭐랄까요? 평상시에 자기가 취하지 못하는 우월감 이런 것들을 이런 행동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인 것처럼 느끼려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다른 한쪽으로 만약에 이런 행동을 촬영해서 온라인 등에 올리는 행동을까지 했다면 이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탐정도 하시는 손수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를? 사실 어찌 보면은 나는 이렇게 성능 좋은 차가 있어.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 이런 우쭐함, 또 이런 과시도 있을 테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그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그 촬영과 어떤 그 영상 공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과시를 넘어서 어찌 보면 또 다른 수익 창출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새 또 실제로 과속 운전을 하면서 실황 중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접속자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어떤 형태,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새로운 어떤 다른 수요까지 또 연결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박정호 기자,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 번의 과속행위, 그러면 범칙금만 물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의 위험성 등을 다 확인하려면 상당히 좀 어려울 텐데 네. 경찰도 꽤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예, 2달간 잠복 수사를 했습니다. 잠복 수사. 예, 거기에 뭐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고 CCTV도 잘 없어가지고요. 네. 거기 그 지나가는 구간에 카메라 설치해서 기다려서 촬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잠복 수사를 한 거죠. 네네. 네. 사실 이런 행위가 혹시라도 정말 사고로 이어지면 사람의 그 안전, 목숨,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잠복 수사가 꼭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한 경찰들에게는 좀 응원의 박수를 좀 보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폭주 운전.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서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